청심과 함께하는 철학 산책.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제 15장. 친구를 돕고 싶다면 친구의 짐을 대신 짊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하라. 마토는 미소를 지었다. 온갖 세상 풍파를 겪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다. 빌린 사람이 내 돈을 잘 갚지 않으면 나는 벌써 망했을 걸세. 잘 갚으니 계속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나. 대금업자는 현명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네. 돈을 빌린 사람이 내 돈을 수익성 좋은 사업에 사용하고 제때 돈을 갚을 수 있는지 봐야 하지. 그가 내 돈을 허비하면 나는 소중한 돈을 잃고 그는 헤어날 수 없는 빚더미 위에 앉게 되니까 말일세. 내가 담보로 잡은 물건들을 보여주겠네. 그리고 여기에 얽힌 이야기도 해줌세. 마톤이 방에서 커다란 상자를 안고 나왔다. 상자는 청동으로 장식되고 붉은 돼지 가죽으로 감싸여 있었다. 그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뚜껑 위에 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나는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담보물을 받아서 이 상자에 보관하네. 사람들이 빚을 갚으면 담보물을 돌려주지. 사람들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나는 어떻겠나. 담보물을 볼 때마다 신뢰를 저버린 사람들이 떠오를 걸세. 그러니 대금업자는 안전한 대출을 해줘야 한다네. 가장 안전한 대출이 뭐겠나. 내가 빌려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물건을 담보로 잡는 것이네. 팔아서 빚을 갚고도 남을 만한 물건을 담보로 잡으면 안전하지. 땅, 보석, 낙타 같은 것이지.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부동산 같은 재산을 넘기겠다고 약정하는 사람도 있네. 이런 대출이 가장 안전하네. 담보물이 확실하기 때문이지. 물론 담보가 없어도 돈 버는 능력을 보고 빌려줄 때도 있네. 자네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일세. 이런 사람들은 고정 수입이 있다네. 특별히 불행한 일이 없다면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지. 사람 됨됨이와 근면성을 보고 빌려주는 셈이지. 한편 변변한 재산도 없고 돈 버는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네. 그런 사람들의 삶은 고달프네.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허덕이는 사람은 늘 있기 마련이지. 이런 사람에게는 동전 한 잎을 빌려주더라도 보증인을 내세워야 하네. 그의 친한 친구들에게 보증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말일세. 마토는 상자의 걸쇠를 풀고 뚜껑을 열었다. 로다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상자를 들여다보았다. 주홍색 천 위에 놓인 청동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마토는 목걸이를 집어들고 애틋하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목걸이는 언제나 상자에 남아 있을 걸세. 목걸이 주인이
세상을 떠났거든 내게는 무척이나 소중한 목걸일세. 목걸이 주인은 나의 좋은 친구였네. 좋은 추억도 많았지. 우리는 함께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했어. 그런데 친구가 동방에서 데려온 여자와 결혼하면서 문제가 생겼네. 그 여자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우리 바빌론 여자들과는 달랐지. 친구는 그 여자를 위해 아낌없이 돈을 쏟아부었어. 결국 친구는 돈이 바닥나고 말았네. 친구는 괴로워하며 나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지. 나는 친구에게 말했어. 그 여자를 정리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끼지 않고 돕겠네 라고 말일세. 그는 하늘에 대고 그러겠노라 맹세했지.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 부부싸움을 하던 중 그 여자가 친구의 심장에 칼을 꽂았네.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 그 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토는 상자에서 주홍색 천을 집어들며 말했다. 이 옷은 그 여자의 유품이네. 여자는 후회하고 자책하다가 유프라테스 강에 몸을 던졌지. 나는 이 유품을 볼 때마다 교훈을 되새긴다네. 고통스러운 감정에 빠진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험하다는 교훈이지. 마토는 솥뼈로 조각한 반지를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네. 이 반지를 보게. 이건 한 농부가 맡긴 거야. 나는 농부의 아내가 만든 양탄자를 사들이곤 했지. 어느 해 메뚜기 떼가 극성을 부려 흉년이 들었어. 농부 내외는 먹을 것조차 없었지. 나는 농부에게 곡식을 빌려주었고 이듬해 농부는 빌린 곡식을 갚았네. 그리고 얼마 후 그가 나를 다시 찾아왔지. 한 여행자에게 들었다면서 먼 나라의 특별한 염소 이야기를 해주었어. 그 염소는 털이 길고 부드러워 바빌론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양탄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농부는 그 염소를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지. 그래서 나는 농부에게 염소를 살 돈과 여행 경비를 빌려줬지. 지금 농부는 열심히 염소를 키우고 있다네. 내년이면 가장 값비싸고 아름다운 양탄자가 만들어질 걸세. 바빌론의 귀족과 부자들은 깜짝 놀랄 테지. 아마 모두들 그 양탄자를 사고 싶어서 안달할 걸세. 나는 곧 이 반지를 돌려주게 될 거야. 농부가 돈을 빨리 갚고 싶어 하거든. 로단이 다시 물었다. 돈을 빨리 갚는 사람들도 있군요. 돈을 벌 확실한 계획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네. 하지만 아무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주의하도록 하게. 로단이 보석이 박힌 금팔찌를 집어들며 말했다. 이 팔찌 이야기도 궁금하군요. 여자에게 관심이 많군. 저는 어르신보다 젊으니까 당연하죠. 인정하겠네. 하지만 이 팔찌에 담긴 사연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네.
팔찌의 주인은 뚱뚱하고 주름이 자글자글한 여자였어. 온종일 쓸데없는 얘기를 떠들어대서 나를 미치게 했지. 원래 여자의 집안은 꽤 잘 살았는데 불행한 일이 닥쳐서 가세가 기울었네. 여자에겐 아들이 있었어. 여자는 아들이 훌륭한 상인이 되길 바랐네. 여자는 나를 찾아와서 돈을 빌렸지. 아들이 낙타를 타고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상단과 동업할 수 있도록 말일세.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상단 주인은 사기꾼이었어. 먼 도시로 가는 길에 여자의 아들이 잠들자 모든 짐을 챙겨 주랭랑을 쳤지. 아들은 졸지에 머나먼 이국 땅에서 빈 털터리가 되었네. 아들이 성장하면 언젠가 돈을 갚겠지만 그때까지 나는 돈을 받지도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지. 하지만 이 금팔찌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 문제없네. 그 여자는 어르신께 아무런 조언도 구하지 않았습니까? 구하지 않았네. 여자는 아들이 바빌론에서 가장 부자가 되고 힘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지. 내가 현실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곤 했네. 그러니 더 말해서 무엇하겠나. 나는 여자의 아들에게 닥칠 일이 뻔히 보였어. 하지만 담보를 맡기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네. 마토는 매듭진 밧줄을 꺼내면서 이야기를 이었다. 이건 낙타 상인 네바투르의 것이네. 낙타를 살 돈이 부족하다면서 이걸 들고 나를 찾아왔지. 나는 가치 없는 이 밧줄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네. 그는 현명하고 경험이 많은 상인일세. 그의 사업 수완은 믿을만 했지. 그를 믿고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네. 바빌론에는 네바투르 말고도 믿을 만한 상인이 많네. 훌륭한 상인은 바빌론의 자산이지. 그들이 잘 되면 나도 이익을 얻고 바빌론도 더욱 번영한다네. 마토는 터키의 돌을 조각하여 만든 딱정벌레를 꺼내 바닥에 툭 던지면서 말했다. 이건 이집트에서 건너온 거야. 이것을 맡긴 청년은 돈을 갚을 생각이 아예 없네. 나도 포기했지. 내가 돈을 갚으라고 하면 청년은 이렇게 말한다네. 온갖 푸른이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을 갚습니까? 돈도 많은 분이 너무하시네요. 그러니 내가 뭘 어쩌겠나. 이 담보도 사실 청년의 아버지 물건이라네.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착실한 사람이었지. 그는 아들의 사업을 밀어주려고 땅과 가축을 담보로 맡겼네. 처음에 청년은 열심히 일했고 성공했었어. 하지만 그 다음부터 탐욕에 가득 차 욕심을 부렸지. 청년이 세상을 얼마나 겪어봤겠나. 과욕을 부리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네. 젊은이가 야망이 있는 건 당연하네. 그건 좋은 일이지. 하지만 젊은이들은 부를 자랑하고 싶어 하네. 하루빨리 부자가 될 생각에
지름길을 찾으려 하지. 그래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돈을 빌리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이지. 경솔하게 얻은 빚은 빠르게 늘어나고 결국 수렁에 빠지게 되네.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수렁으로 빠져들지.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비탄의 수렁으로 말일세. 그렇다고 돈을 빌려서 사업하지 말란 뜻은 아닐세. 돈을 빌려서 사업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네. 오히려 권장하는 편일세. 단 분명한 목적과 치밀한 계획이 있을 때만 그렇네. 나도 빌린 돈으로 시작하여 성공했으니 말일세. 그런데 이 청년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나 같은 대금업자는 어떻게 해야겠나. 청년은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안 하고 허송세월 하고 있네. 돈을 갚을 생각도 없지. 나도 청년의 아버지에게서 땅과 소를 빼앗고 싶진 않다네.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제가 매제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맞습니까? 제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네 매제가 내게 와서 돈을 빌려달라 한다면 나는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물어보겠네. 만약 그가 나처럼 보석이나 고급 가구를 사고 파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답하면 나는 이렇게 물어볼 걸세. 보석이나 가구 장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얼마나 알고 있나? 어디에서 물건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지는 아는가? 어디에 가야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지도 아는가? 그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을까? 아마도 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창을 조금 만들 줄 아는 정도입니다. 제 가게와 다른 가게에서 일을 돕곤 했었죠. 그렇다면 나는 자네는 장사를 잘 모르고 분명한 목적과 치밀한 계획도 없으니 장사하지 말게 라고 조언할 것이네. 상인은 장사에 대해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일세. 그의 꿈은 좋지만 구체적이지도 않고 성공 가능성도 크지 않네. 나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네. 하지만 자네 매제가 그동안 상인들 일을 도우며 장사 경험을 쌓았습니다. 고대 도시 스미르나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양탄자를 싸게 사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바빌론의 부자도 많이 알고 있어서 큰 이익을 남기고 팔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걸세. 자네 꿈이 마음에 드네. 계획도 구체적이니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네. 적당한 담보를 맡긴다면 기꺼이 돈을 빌려주겠네. 그러면 아마 그는 이렇게 말하겠지. 저는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담보는 없지만 기회를 주십시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적은 돈도 내겐 소중하네. 자네가 스미르나에 다녀오는 도중에 강도라도 만나면 내 돈을 어떻게 갚을 텐가? 그 돈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겠나 라고 말할 걸세. 마토는 계속 말을 이었다. 로단, 자네도 잘 알다시피 돈은 대금업자가 파는 상품이네. 빌려주긴 쉽지. 하지만 경솔하게 빌려주면 돌려받기 어렵네. 현명한 대금업자는 신중하게 판단해 빌려줘야 한다네. 약속만 믿고 빌려주면 안 되네. 반드시 안전하게 돌려받을 방법을 마련하고 빌려주어야 한다네. 물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좋네. 운명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을 돕는 건 좋은 일이지. 그들의 삶이 하루하루 나아지고 제 몫을 하는 시민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네. 하지만 현명한 방법으로 도와야 한다네. 농부의 당나귀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떠맡아선 안 되네. 선한 의도가 좋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는 법이니까 말일세.